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그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1월 초에 그 프랑스의 풍자 캐리커처 풍자 만화를 싣는 주간지 샤를리 앱도라는 주간지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1월 7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마 사건 전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7일 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고민들이 그 신문사 샤를리 앱도라는 주간지 사옥으로 직접 사무실에 침투를 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했고 그 과정에서 샤를리 앱도의 주된 어떤 필진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들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관점들은 도대체 프랑스 사람들은 남의 종교에 대해서 한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들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라고 정치적인 감각이라고 놓고 남의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하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을 벌이는 거, 저걸 종교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저게 말이 돼? 소위 말해서 politically correct 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남의 종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 모욕적인 표현들, 이런 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보면은 당연히 싸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겁니다. 일베에 관련된 거였죠. 아마도 기억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어묵 인증샷을 비롯하여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그 다음에 중상 비방, 굉장히 증오에 가까운 운동들. 흔히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표현하는 것들, 증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표현의 자유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넓게 보지 않더라도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샤를리 앱도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건의 유래가 만약에 이 만평의 공격성에서 유래된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남의 종교의 어떤 이슬람은 프랑스에서 여전히 소수 민족인데 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증오의 표현이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1881년도 7월 29일 날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입니다. 언론의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수립되어서 지금까지도 이건 현행법입니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을 물론 12차례 정도의 수정을 100년 동안 거치긴 했었지만은 네, 1881년에는 이 시기는 아주 주목을 해야 할 대상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1870년도, 1871년도의 정치 위기를 프랑스 사회가 겪으면서 이제 정치 위기를 겪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 3세 황제가 1870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보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러시아와 비스마르크와 나폴레옹 3세가 전쟁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자스 로렌을 떼주고 강화조약을 맺고 황제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아시는 것처럼 파리 코뮌이라는 노동자들이 봉기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혁명 자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석 달 동안 지속됐었고 1871년도 6월달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지배 세력이 반격을 가해서 군사작전으로 진압을 하고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위에서 제3공화국이라는 프랑스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격변을 거쳐서 제3공화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은 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위 말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1789년도 대혁명 이후로 1871년까지 수없이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왕정, 공화정, 다시 왕정 복고, 시민왕정, 다시 공화정, 재정 이런 형태의 정치 체제가 왕정으로 갔다가 공화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치 실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공화국은 제일 먼저 하고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 쓰던 말로 대못을 막는다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왕정 복고를 불가능하고 만듭니다. 라는 것이 제3공화국의 가장 큰 과제이자 지상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것을 구조적으로 왕정 복고 세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물적으로 지원해주고 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세력을 일단 뿌리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복고의 원사는 바로 가톨릭 교회다라고 공화파의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법도 이 시대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공화정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이 자유를 주면은 아마도 열심히 뭔가 비판할 텐데 되도록이면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비판하는 게 언론 자유 사명이다라고 사실상 의미를 주장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81년도 언론법 텍스트 뒤 이면에 놓여 있는 배경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자연스럽게 점점 표현의 자유가 점점 종교적인 표현에 대한 부제한적인 비판의 자유로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이 프랑스 사회 특유의 어떤 캐리커처 중심의 저널리즘입니다. 캐리커처 중심의 저널리즘은 1차 대전 당시부터 시작되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반교권주의, 그다음에 반교권주의적인 형태가 나타났었고, 물론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풍자의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게